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전세 끼고 매매 막차 타자. 마포, 성동, 강동, 한강벨트 상승폭 지금 정말 확대되고 있습니다. 9월 7일 대책에도 집값이 구공행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지금 묶일 수도 있겠다. 식지 않는 똘똘한 한 채의 인기 추가 규제 나오기 전에 지금 패닉바잉 해야 된다. 주담대 한도 6억 한정되면서 10억 안팎에 있는 아파트 수요관이 집중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조성대상 지역 등 묶여도 실거주 규제 못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조금 자제하고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도 조금 감지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한강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진짜로 넘사벽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25년도에 윤지혜 팀장님께서 풍선 효과를 예측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은 공급 절벽입니다. 그러면 올해 풍선 효과가 지금 한강벨트에서 멈출까요? 저는 더 확대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서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를 또 감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 남부, 또 신분당선 라인이라든지 수지까지, 동탄까지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서북부는 그런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그런 분위기가 좀 넘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고양시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는데 덕양구가 지금 플러스, 지금 전세는 0.05, 매매는 0.01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도 지금 덕양구부터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뜨겁다 못해 아프다. 망포 메탄 어디 가나 내고가 안 통하고 하루에 몇 팀이나 집 보러 온다고 하네요. 어제 멍청하게 여유 부리다 고민하던 매물 뺏기고 오늘 메탄농 가서 현실 깨닫고 1,500 비싸게 주고 매물을 계약을 했다. 부동산은 평생 오를 것 같다던 저희 어머니도 메탄동 2부 하늘채 임장 다녀오신 후에 추석 전에는 빨리 사라며 태세 전화를, 여기도 이 정도인데 수지 분당 서울 이런 데는 진짜 어떨지 상상도 안 가네요. 아직까지 고양시에 뜨겁다 못해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는데, 어제 지충육 북한산 피바힐스 그 무순이 줍줍 4가구 그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제가 조금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고양시도 조만간 이런 분위기가 넘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성수동에 59제곱 25평 한 달 새 1억이 쑥 올랐다. 서울 12개구 벌써 작년 상승률을 추월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 더 오른 서울 12곳의 집값 상승률을 이렇게 지금 작년에 24년 누계가 4.5였는데 지금 9월 22일 기준으로 지금 작년 집값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다음 규제를 갖다 또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던 분위기가 다시 꺾일까요? 꺾일지 안 꺾일지는 한번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안 오른 곳, 그 다음에 노도광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 집은 안 올라 라는 그런 몰맨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값이 어느 지역만 특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것들이 조만간 확산될 거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 또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내 집을 갖다가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장만을 못하신 분들께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아직 덜 오른 지역을 갖다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이거는 쇼킹 부동산에서 부동산 속보, 서울 아파트 3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 0.09, 0.12, 0.19.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 뭐 추석 전주에 또 아마 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강남 4구 상승률도 높지만 그 옆에 지금 토제 확대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강동, 특히 또 분당 같은 경우가 좀 미치도록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유의미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신축 분양, 그리고 뭐 3기 신도시, 뭐 물론 돈이 없고 종잣돈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있거나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빨리 경기도라도 잡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2부 망천. 이제 부천도 못 가고 망설이면 인천도 못 간다는 게, 이게 2021년도에 부동산 폭등했었을 때 그때 약간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재명 부동산 대책 망했네, 천막 치고 살아야지라는 2부 망천의 새로운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들이 25년 하반기, 26년도에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시즌2 그리고 패닉바잉 2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양지축 비원블럭 공공분양주택 자녀세대 청약 접수 결과를 살펴드리면, 생각보다 저는 적게 접수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59타입 A타입에 4171세대가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B타입은 956세대, 그 다음에 84 A타입은 2466세대로, 감스님들 중에서 이제 10월 2일날 이 당첨자 발표를 보고 또 의사결정을 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스님들 중에서 꼭 4세대 중에 당첨자가 꼭 나오기를 갖다 소망을 드리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당첨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추석 명절 10월 뭐 3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추석 명절 때라도 부동산 문연대 있으면 찾아가셔가지고 꼭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여러가지로 이제 부동산 현장 상황이라든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 준비하다 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접하고,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생각하는 거, 왜 정부에서 이 9월 7일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정말 이 효과가 제로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6월 27일 대책을 보고 이제 9월 7일 대책에 무언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실망을 했던 분들이 더 많이 지금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을 갖다가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저는 뭐 서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감사스마일도 서울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가 서울로 다니기도 편하고 뭐 직주 근접하기도 좋고, 근데 무엇보다도 주변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만족해서 살고 있지만,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고 싶기도 하고, 또 내 자식들에게 부를 갖다 대물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지금 쏠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을 쏠리지 않도록 지방을 활성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거나,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의 이제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에다가 아파트 공급을 갖다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해소가 될 거고, 더 나아가서 GTX A, B, C, D, E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를 정말 촘촘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서울의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감소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고 또 내가 강남에 집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강남에 들어오지 마, 서울에 집 사지 마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공교롭게 불꽃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불꽃축제 어디서 볼지 그런 것들 갖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눈치 싸움 성공보장 2곳, 용양봉 저정공원하고 효사정, 용양봉 저정공원하고 효사정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한강의 야경 명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가보지 못했지만 일단 지금 박우영 시민기자님께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용양봉 저정공원에서 하늘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전경이라든지 그리고 정조 능행길에 대했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뒤로 쭉 가시다 보면 하늘전망대에서 포토존도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한강 불꽃축제를 갖다 보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용양봉 정저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꼭 한번 가서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거의 옆에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그 효사정이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사정 이쪽에 가서도 한강 불꽃축제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강에 있는 불꽃축제 감사 스마일도 실제로 직접 가서 감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영상으로라도 오늘 꼭 저녁에 감상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감수님들 중에서 직접 한강 불꽃축제를 갖다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 개인 연락처 개인 번호로 해서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 스마일 쇼츠로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다 할 건데요. 네, 한국경제 기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에 아파트가 무섭게 오르는 이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9월 7일 대책에도 서울이 34주째가 상승하고 있고 25개구 모두 규제지역 지정이 해도 무방할 그런 지금 모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6월 23일만 해도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해서 6억 대출 규제로 딱 묶었더니 정말 효과가 2달은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달이 딱 끝나니까 3달로 접어들다 보니까 7월, 8월, 9월 이제 딱 3달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3달째로 이제 접어드는 그 가운데서 이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공급 대책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폭락론을 주장하셨던 분들도 태세를 전환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5년 동안 특히 3년 동안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다가 단 몇 개월 만에 3년치가 올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진단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특히 한강벨트 또 공교롭게 불꽃축제가 있는 한강벨트 내 집에서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감수님들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일단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만 해당되는 일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2009년도부터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부동산 가격이 서울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만 올라갈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마용성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될 거고 더 나가서 이제 포모 그리고 패닉바잉 신고가 경신을 갖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정부의 대책이 먹혀들지가 않고 더 나가서 이제 올해는 구축이라든지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지금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25개 지금 서울의 자치구 규제 지역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충격되어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더 토지 확대라든지 규제 지역이라든지 조정 지역을 갖다 묶어서 이런 풍선 효과를 갖다가 수도권 경기도 전역으로 지금 확산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추석 명절 전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설문조사에서 그런 이야기 남겼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다가오는 추석 전주에 이런 대책을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저는 추석 명절 이후에 아마 추가 3차 대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3차 대책이 나와서 무언가가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수요 억제책만 남아있고 더 나가서 또 취득세 15억 이상을 갖다 중과한다라든지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대출 기재 4억까지 밖에 안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은행권에 대출이 지금 11월 달은 거의 막혔고 12월 달에도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올 연말에 이런 것들을 갖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대출부터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관련해가지고 필요시에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라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장님의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진짜로 금리 인하 기조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10월 23일 날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더 강한 조치가 나와줘야 된다,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이 9월 7일 대책이 나오면서 아직은 그 효과를 관찰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행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만약에 예상과 달리 좀 더 주택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변한다면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준비할 걸로 알고 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공조 차원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그런 관세 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다음 달 10월 23일 날 금리 인하 되기 전에 일단 정부에서 대책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앞으로 집값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내 집을 정만을 안 하고 정부 말만 듣고 5년 동안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내가 대출 능력이 안 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연봉이 높지 않으신 분들만, 오히려 지금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욱더 지금 내 집 장만을 더 못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오고 있고, 오히려 고소득자라든지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금리 인하가 10월, 11월에 지금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들어가 있고,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연방준비은행에서 연준에서 지금 내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주택시장에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 부동산 전문가도 현장에서도 아파트 월세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금리 떨어지자 집주인들 월세 선호하고 있고, 갭투자라든지 이제 이런 전세대출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금 월세를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최근 매물에서 월세 6건, 전세 4건 정도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고, 삼성 쪽에서도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25년이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그런 한 해가 스타트의 그런 한 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 스마일 생각은 내가 만약에 월세를 갖다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모으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빠숑님께서 지금 9월 22일자 시황으로 해가지고 KB 부동산 시세를 갖다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월 4주차 국내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광세와 지방 약세로 요약되는데, 특히 분당, 강남, 송파, 재건축 핵심지에서 매매 전세 모두를 이끄는 가운데 매수 심리지수의 급반등의 시장의 단기 상승 모멘텀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리 정책과 또 정부 공급 정책의 실제 실행 속도가 시장의 다음 국면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내년 봄이나 내년 예를 들어서 하반기쯤에 전세 만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호갱론을 통해서나 아시를 통해서 내가 서울로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서울이 아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아직까지 덜 오른 지역, 다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별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남도 지금 오르는 지역만 지금 오르고 있고 안 오른 지역은 아직 안 오르고 있고, 광명도 마찬가지고 검단도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갖다가 남들보다 관심 갖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셔서 감스님들은 좀 미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강조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수원이 지금 뜨겁고 경기 남부가 뜨겁고 그리고 서울이 뜨거우니까 고양시는 안 뜨거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양시도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서울과 고양시의 그런 뜨거운 그런 시간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양시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지역 그리고 문정신도시의 운정중앙역 주변도 분명히 내년 6월이 되기 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서울이 계속 올라가지고 경기도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춤거리고 고양시는 안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작은 용기 하나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천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언제까지 2021년도에처럼 패닉바잉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서울 한강 불꽃축제 잘 감상하시고 오늘 저에게 영상 좀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